광주 전남 지역 뉴스를 살펴보는 남도 뉴스픽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별시 주사무소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영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법적인 규정 때문에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주소지를 동부청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주소지를 순천청사, 그러니까 동부청사로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서부권 쪽에서 무한 남학청사 놔두고 어디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뺏기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청사의 개념이 다 있고 이걸 법적으로 균형 있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영배 당선인은 지난 17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주소지를 동부청사로 등록하고 첫 출구는 무안 남학청사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안 등 전남 서부권 지역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는 남학청사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민영배 시장은 이미 순천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거의 확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안은 어떻게 하고 광주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놓고 동부, 서부, 광주로 나눠서 또 이렇게 계속 싸움만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자기 지역으로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또 반발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민영배 당선자가 상당히 좀 이 가르마를 잘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으로 간다 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도일보 기사 하나 볼까요? 통합하면 추가 지원한다더니 정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국고 축소 움직임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특별시 통합으로 국고 지원 예산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지역민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브리핑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재정 현황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백성주 부위원장이 4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 연말까지 4천억 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천억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결비 절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합 이후에 당초 예산에 연 5조 원, 그러니까 4년 동안 20조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통합을 밀어붙였었는데, 전남 광주에 오히려 통합이 재정 부담을 주는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결국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이렇게 4천억 원이 부족하고 또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런다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통합했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 안 한 대구 경북이 더 부럽고 대전 충남이 더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예산, 정부도 분명히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지금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 그냥 뭐 언론 플레이 하듯이 연말까지 우리 4천억 부족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안 준대요, 지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징징댈 게 아니라 힘들겠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바로 선출직, 또 혹은 거기에서 이 국록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시도민들이 민영배 국회의원에게 특별시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는 어떻게 타개하겠다 하는 것을 내놔야지, 4천억 원 부족하고요, 5조 원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공공기관 문제가 있죠. 또 신문 보니까 이게
남도일보 기사네요. 민 당선인 공공기관 임원 전원 공모 선언 기관장들 패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민영배 당선인이 광주 전남 산하 공공기관 임원을 전원 공개 모집으로 새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장들의 거취 지금 현재 있는 기관장들은 모두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민 당선자는 직위를 유지시킬 생각이 없다. 전부 다 공모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아직 끝낸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김용록 지사가 임명한 사람 나가세요. 강기정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 나가세요.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개는 그러죠. 한번 자리에 앉으면 안 나갑니다.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기정 시장 본인과 이런 그 단체, 산하기관에 이런 데에 임기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민영배 당선자가 나가주세요 해도 지금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대부분 나가도록 그 임기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 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안 돼 있는 거, 그 임기 일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 기관이 뭐 도시공사라든가 뭐 교통공사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기정 시장의 임기 일치 조례 이런 것들도 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영배 당선인은 나가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거기에다 대놓고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각 기관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기를 거쳐서 추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입으로는 나가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그냥 수기를 좀 거쳐보시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의도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다 믿으면 안 되죠. 일단 에드벌룬 띄워놓고 간을 본 다음에 그리고 또 여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동에 들어가죠. 민영배 국회의원이 민영배 당선인이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사투리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는 이 직위를 유지시킬 생각이 없어. 전부 싹 다 공모할 거야. 이렇게 말을 딱 해놓고 뒤에 가서는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먼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일단 다 믿으면 안 된다. 여의도 사투리가 뭐냐 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민영배 당선인이 여의도 사투리를 지금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산하 단체장들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쫓겨나게 됩니다. 창피를 당하고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광주자치구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죠. 광주 전남 자치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자치구들은 CI와 슬로건 교체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기사가 무등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 구호와 심벌마크 교체는 사실상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여기에는 출범 이후에도 기존의 구정 구호와 심벌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동구는 임택, 서구는 김희강, 남구는 김병래 3명이 다 재선, 3선 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것을 본인이 직접 바꾸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놔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기사는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통합특별시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심벌은 어차피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바뀔 때 CI나 뭐 이미지나 이런 걸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동구는 그대로, 서구도 그대로, 남구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구는 뭐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효 남구 뭐 이렇게 심벌 마크가 돼 있는데 그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걸 뭐 굳이 바꾸는 것도 이상하긴 하겠죠. 근데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현재 사용 중인 슬로건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이것은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선 9기가 출범을 하니까 또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바꾸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북구는 구청장이 바뀌었죠. 문인 청장이 했던 구호가 뭐냐면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정 당선자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또 신수정 구청장이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나 슬로건을 지금 교체하는 건 사실 예산 낭비죠. 왜냐하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특별시의 어떤 CI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지금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은 북구를 무등구로 바꿨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각 구도 뭐 동구, 서구, 남구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냥 그대로 할 거야. 내가 이전에 했던 구청장인데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처럼 구 이름도 북구가 동서남북은 그냥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정체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1, 2, 3, 4하고 똑같아. 그러면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처럼 구의 이름도 정말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이름 변경도 함께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CI도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네. 내가 권고한다고 뭐 듣지는 않겠지. 저 높은 놈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얼마나 높은 놈들인데 저 놈들이. 자, 그리고 또 정치권 소식. 무등일보 기사가 하나 있네요.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직후 대권 행보 조국 광주서 정치활로 모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국 전 혁신당 이름이 이상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당 이름에 어떻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냐? 이런 것도 이상한 거야.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하여튼 조국 전 대표가요. 당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죠.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 거기가 호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 쇄신이라든가 선거 패배의 반성 또 책임 규명 이런 것보다 범민주 진영 연대론을 띄우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행보라는 것도 기자들도 이런 거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년이나 남아있는데 무슨 차기 대권입니까? 4년 안에 지금 4시간 안에 4분 안에 4초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인데 4년 후 일을 지금 무슨 뭐 조국이 돌아다닌다고 대권 행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죠. 뭐 혁신당의 호남 권역 출마자 간담회도 했고 또 장성 백양사도 방문했다 그래요. 국립 5.18 묘지도 참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광주에 와서 한 말이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자기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 세력 진영이 함께 뭉치지 않아서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꼴사납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 조국 씨는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주니까 곧바로 나와가지고 또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독립지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고 진짜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 2주 만에 바로 광주에 내려와서 거의 이상한 자기가 무슨 대통령 선거에나 출마하는 양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나는 매우 꼴사납다.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 누적 적자에 종합병원 간판 내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1353억 원이었다 그래요. 빛고울 전남대병원요. 덕남동에 있는 병원이죠. 그런데 이 병원이 종합의료시설 지위를 폐지하고 노인 특화 진료기관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 개원을 했는데 12년 만에 종합병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병원이 2014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 총 사업비가 597억 원이었습니다. 운영 인력은 259명이었죠. 그런데 효천지구 외곽이라는 불리한 입지, 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내원 환자가 급감했죠. 그러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쌓인 누적 적자가 1,353억 원, 그래서 자력으로는 경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대병원은 여기를 류마티스 센터 기능을 학동본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병원이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1층에는 재활의학과, 노인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거고요. 위층은 임상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이런 데는 활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응급실과 중증진료 기능은 학동본원으로 이관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빛거울 전남대병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후퇴해버린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국립대병원이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기능을 폐쇄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의료 후진적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남구에 현안이 하나 있었죠. 진월 IC 전면 개통, 봉선 진월 묵은 체증 뚫린다라는 기사도 여기저기 언론에 다 실렸습니다. 진월 IC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진화 하이빌 2차에서 효덕 IC 방향 진입로 0.3km 오늘 오후 5시에 정식 개방했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원이 투입이 됐죠. 이에 따라서 봉선동, 진월동 일대의 교통수건이 풀리게 됐습니다. 진월동 IC는 모든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완전 형태의 나들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무지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죠, 사실상. 근데 이 지역은 진월효덕동 일대 택지 개발이 본격화한 뒤에도 옆 효덕 IC가 인근 교통량을 모두 따았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상습 정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쪽 나들목을 마저 완성해달라, 그런 민원을 오래전에 제기를 해왔었죠. 이번에 진월동에서 상무지구로 향하는 마지막 진입로가 뚫리면서 진월 IC가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공사 맡은 시공사가 망하기도 하고, 기업 회생 신청하고 굉장히 좀 복잡했었죠. 그러면서, 이 우회도로 운영 구간에서 출퇴근 정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면 개통이 되면서 이러다가 진월동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 접근성, 교통 흐름 동시에 좋아졌고 주민들의 현안이 풀리게 된 점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옆에 도로 정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화산로에 쪽을 넓히긴 했는데 아직 되지 않은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광주의 교통 정체는 좀 심한 편이죠. 특히 남부 쪽은. 그런데 여기가 완성이 됨으로써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도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